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윤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장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움직이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히도 변동성이 없는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장이 끝난 것인가 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미증시나 그런 것들 보시는 분들은 진짜 저가도 뚫린 주봉으로 마감을 했다니라는 것을 보시고 진짜 공포스러운 장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서 오늘은 뭐 차트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만연해 있는 악재가 무엇이 있는지 한 세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슈인데, 이 전쟁은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죠. 근데 최근까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반격하겠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됐는데, 오늘자에는 좀 소식이 달라졌죠. 그래서 러시아가 드론을 띄워서 키예프를 강타했다,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를 강타했다라는 이슈가, 이 뉴스가 1시간 전 정도에 교부가 됐고요. 네, 신기한 게 이 드론 이름이 카미카제라고 합니다. 아까 사진을 봤듯이 꽤나 큰 드론에 해당하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의 용어인 것 같은데, 또 푸틴 측에서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간인들 주택을 손상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쟁이 유지된다라는 말에 해당하니까 주가는 내려가야 되지만 별 영향도는 없습니다. 아마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장이 내려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핵, 뉴클리어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약간 소소한 이전까지의 문제를 그냥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크라이나가 정말 이기고 있고 러시아가 지는 상황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핵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핵 나오면은 이거 그냥 끝난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투자 상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 최근 제가 뉴스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좀 나스닥 차트에서도 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봉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전 저가, 이 저가 있죠? 이 저가를 무너뜨린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저가를 이탈했을 때 음봉의 의미는 좀 더 하락세가 불거진다면은 이전에 뭐 지지로 인해서 막 반등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하락세 시 좀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지 없이 그냥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받아들이셔도 좋고, 만약에 나스닥 저가를 무너뜨리면요, 비트코인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은 저가 딱 하나 남았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단순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로 비교하지 말고 나스닥 차트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레딧 스위스 문제인데, 이 크레딧 스위스 문제는 제가 이전엔 영상에서 좀 다뤄드렸으니까 정리만 해드릴게요. 크레딧 스위스의 디폴트, 부도에 대한 이슈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좀 진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크레딧 스위스가 부도가 날지 안 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시장에 주는 영향도는 좀 약간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뉴스도 채무를 갚았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뭐 주택 쪽인 것 같은데, 아마 이로 인해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차트가 좀 괜찮아질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뭐 내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도 안정성이 되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영국의 10년 채권 수익률, 10년물 채권 금리가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3일도 안 돼서 10%가 상승했다가 10%가 내려오는 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세요. 이 부분은 비트코인도 이 채권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해요. 한 나라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진짜 장 상황이 위태하다는 것을 이것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레디트 스위스로 인해서 뭐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될 점은 내려갔다, 즉 안정성을 보여주자 내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큰 차트로 보게 되면은 채권이 박살이 났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또 파운드화도 박살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는, 사실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중요하죠. 영국이랑 좀 연계해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 영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미국도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실 때 뭐 상승을 견인했다라기보다는 영국이 올라가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보셔도 좋고,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지수 DXY가 올라가면은 투자 상품들은 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주변을 돌아보면은 은행에서 돈 넣으면은 4에서 5% 준대라고 놀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이러한 부분이 정말 큰 이슈가 아니지만 이해를 하실 때 투자를 하는데 나 마이너스도 볼 수 있어. 하지만 은행에 맡기면은 확정적으로 수익을 줘.
그럼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 때 투자 상품들의 장세가 안 좋은지,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이 왜 안 좋고 왜 올라가지를 않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영국 채권 금리 그리고 미국의 채권 금리로 전파가 되면서 악재가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게 지금 3일 만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은 장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외에 중국 이슈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정리된 중국 이슈들은 사람들이 좀 내피셜로 적어놓은 경향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전달을 할 때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뉴스에 전달되기 한 직전 정도에 아마 전달을 할 것 같아요. 그때 크레디트 스위스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크레디트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그 타이밍상 정말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약간 악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간의 인지 정도만 해두셔도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중국은 좀 패스를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까지 포함을 하면 세 가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제가 평소 같더라면은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보면서 이제 좋은 관점이 많이 남았다. 이제 곧 출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제가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 영상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현재장은 변동성이 줄어든 형태로 점점 약세장,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점점 약세장 형태로 강화가 되고 있고 변동폭이 거의 2분의 1이나 아니면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횡보의 끝은 한 가지 방향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아마 99%는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겠죠. 저도 약간 심리적인 것은 하락의 방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여기서 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관망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영상을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은 25%에서 30% 비중 이 바닥에서 주우셨을 거고요. 적어도 한 70%는 현금으로 들고 있을 거예요. 다만 위에서 물리셔서 그때 뭐 손절 못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현금은 없겠죠. 현금이 많으신 분들 제 말을 들어보세요. 굳이 변동성이 안 나오는 장에서 저가를 줍는다라고 해서 이점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관망을 하라라고 말을 한 거는 적정 비중은 내려가더라도 좀 인내할 수 있는 비중으로 담아두시고 나머지는 현금 그냥 관망하세요. 왜 그래야 되냐?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목표치가 있다라면은 여기서 주나 차이는 나겠지만 여기서 주었을 때보다는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장은 관망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매수에 대한 좀 시그널을 드릴 때는 나스닥의 방향성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차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언제나 나스닥은 지금 한 1년 정도는 DCB로서 이 장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다음 장도 DCB가 되냐? 이것은 우리가 좀 해석하고 제가 해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향성이 아래로 간 다음에 반등이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도 저가를 뚫었기 때문에 충분히 DCB가 나올 만한 장이지만 또 여기서 변동성이 생기는 대로 아마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하락의 방향성에서 좀 의의를 둘 것 같은데 움직임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방향성 해설하고 관망을 풀고 다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되도록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해설은 해야 되니까 단기장 해설을 해드릴게요. 어제자 양봉 마감을 하면서 장세가 좀 버틴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보는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난 부분을 해설을 하면은 저는 여기서 더블탑이 걸려서 많이 하락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주말이 지난 다음에 어제자에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났고요. 이 이후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이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보여드릴 때 현물 차트에 해당하는데요. 현물 차트는 사실상 여기서 지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을 많이 차지하는 놈이 선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전까지 저가는 모두 이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차트에서는 한 여기서 지지가 나왔었는데 지금 지지 여기 딱 하나 남았어요. 그나마 저가를 비교해 보면은 300에서 400 정도 달러, 이 300에서 400달러 정도 차이를 두면서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세요. 나스닥이 내려갈 때 비트코인은 안 내려갈 수 없을 텐데 이 저가가 뚫린다면은 이 질문을 던져보시고 만약에 답변이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면은 저는 이번 자리는 사실 최소 비중만 유지를 하고 관망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 하나만 드릴게요. 지난 15일 주말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의 네임드 넉넉 라온님의 투자 전략집을 배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영상을 찍자마자 카카오톡 데이터가 날아갔더라고요. 화재로 인해 서버가 날아가서 아마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달아드릴 테니까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참고하셔서 카카오톡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원래 우리 빠꾸님하고 석구님 매매법에 대한 자료가 교부되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건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벤트는 넉넉님하고 라온님에 해당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